안녕하세요. 선한 러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확인하신 분들 굉장히 심장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딱히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높은데, 이 유통업체들 이제 온라인 아마존에 이어서 이제 오프라인인 월마트랑 타기까지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다. 전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좀 약하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반등 나왔던 구간, 뭐 32,500포인트 이상, 32,600 정도 되는, 500, 600 되는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구간을 한번 저항받을 때쯤이면 아마 21선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21선이 내려오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서 저항받고 살포시셨다가 넘어가면은 이제 한 33,000까지 넘어가주면 아주 좋고요.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은 뭐 4% 넘게 밀렸죠. 그래서 나스닥도 12,000 구간까지는 왔는데 여기는 좀 부족하다. 최소 12,600은 가야 되고 13,000 부근 정도 가야 그래도 안심하지 않겠냐. 그래 밀려도 이 전저점 흔들기만 나오고 또 가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좀 약했기 때문에 밀릴 때도 좀 강하게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시초가는 마이너스 2% 전후로 코스피도 마이너스 1.9%, 코스닥도 2% 이상 밀리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8% 하락은 했지만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급적으로 이제 풋옵션 300억 이상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당장은 저수급을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제 26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의 손실이 커진다. 그러니 내려가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는데 2600 부근으로 쓱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했던 외국인 수급이 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덕분에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축소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했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매수한 건 없죠. 그냥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풋옵션을 그 일부 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럼 콜옵션도 일부 매수를 했죠. 풋옵션은 대량 매도를 한 상태에서 일부 이제 환매한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정도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면은 약간의 변동성까지 위아래 열어놓고 약간을 열어놓고 크게 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좀 막아놨던 변동성을 살짝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본다, 관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이제 재장초 매수였다가 뭐 매도로 돌아섰다 다시 마감 동향에는 뭐 100억 정도 매수로 나왔는데 코스닥은 반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1% 안쪽까지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낙폭을 뭐 절반 이상을 줄이는 뭐 강력한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을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 비하면 변동성이 택도 없이 작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제한적인 변동성이고 오늘 조금 풀어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는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67,500원 구간 정도 요 구간 유지해줘야 됩니다 했는데 갭으로 밀렸다가 이 구간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내일하고 다음 주 초까지 67,000원 다시 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이탈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방한을 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다? 삼성 평택 공장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테일러시에 지은 것처럼 평택 보니까 좋네. 테일러시에 지는 것처럼 이거 다른 데도 하나 더 지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러 오는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고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활동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사면할 거면 사면하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죗값을 치렀다는 소리 듣게 하지. 어정쩡하게 뭐 가석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이다. 뭐 활동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단체에서 뭐 아직까지 죄수인데 뭐 일을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이 지금 상황이 이도저도 못하니까 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뭐 잠수를 타고 있는 입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은 뭐 당연히 나오겠죠.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예, 당연히 뭐 나와서 이제 맞이를 해야겠죠. 그래서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보면 예의가 더 아닐 수 있으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상황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또 삼성전자가 또 한번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 그 힘을 좀 받아서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희망 정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LNF랑 7조 1,9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구간 이탈해도 여기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회복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양보 하나를 예쁘게 세워줬고 실제로는 LNF가 좋은 소식이죠. LN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25만 원 돌파 여부 봐야 된다, 거래량 좀 실어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한번 저항받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 거래량도 아주 좋습니다. 역시 LNF는 믿고 믿고 매매하는 이제 양극재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뭐 가장 뭐 단단한 종목들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MCN에서는 LNF, NC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많이 말씀드려요. 요즘에야 뭐 하이니켈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LNF 좀 늦었다 생각되시는 분들, 저항 구간이라 좀 늦었다 생각되시는 분들 뭐 보시라고 했죠? 어저께 설명드렸죠? 그럼 세로닉스 보시면 된다. 어제 최근에 계속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세로닉스 같은 경우 오늘 거의 뭐 20% 가까운 뭐 급등을 보였죠. 18.49% 올라오면서 이제 LF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어요. LF를 놓쳤을 때는 후발주로 볼 때 세로닉스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뭐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도 현기차랑 뭐 기존에 워낙 뭐 이제 공급했던 것들 때문에 21조 원 투자한다는 기대감에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오늘까지 갭으로 4,600원까지 넘어가면서 5,000원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수 AMS도 좋은 모습. 대주전자재료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이제 신탁을 했죠. 그래서 100억 매수한다고 해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장이 좀 어둡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잘 움직였습니다. 최근 개별적인 이슈 하면은 HLB 그룹 쪽이 가장 뭐 뜨거운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HLB, HLP 생명과 HLB 제약 이 세 종목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글로벌하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로나 이제 조금 딸려 올라오는 거 좀 약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 메인인 세 종목이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이렇게 순환매 정도 돌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G 글로벌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가 순환매가 돌았다.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엮여서 올랐는데, 이 캄렐리주맙 지금 이번 가남 인상이 이 HLB의 리보세라닙과 그리고 그 중국 항소제약의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간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캄렐리주맙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이렇게 관심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튀어 올랐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EU 집행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에 2030년까지 20년도 안 남았죠. 근데 4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역시 EU 정도 되는 대륙이다 보니까 굉장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에너지를 비롯해서 대명에너지, SDN, CS베어링 같은 종목들, 태양광, 풍력 쪽이 오랜만에 좀 이제 돌았는데 보통 대장으로 많이 활동하는 게 CS윈드 아니면은 유니슨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아직 반응이 좀 약했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봐야 되는 종목들은 CS윈드나 유니슨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니슨도 지금 2,000원 구간 잘 보세요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CS윈드, 유니슨
뭐 CS 베어링까지 다 말씀은 드렸지만 CS 베어링만 오늘 좀 움직였고, 그리고 동국 SNC, 삼강 MNT, 신성 ENG, 유니테스 이런 종목들도 뭐 같이 보시면은 조금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더 간다, 더 움직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의제의 달 탐사 협력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제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UAM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AP위성 같은 경우가 오늘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쉬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아직 안 움직였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왔다 좀 쉬고 있죠. 최근에 최근에 좀 쉬고 있죠. 자, 5만원 부근이면 또 매매 가능한 구간이죠.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 여기 85,000원 언제 넘어갈지 모르니까 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죠. 세트레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고요. 이 어제 해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셔야 된다.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쪽 어떻게 된다?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해인, 수산중공업, 흥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 5조 원 중반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그리고 올해 12조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 해인을 비롯해서 수산중공업, 흥국, 그리고 뭐 스페코, KH건설 같은 쪽이 같이 엮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우진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돈 다음에 한신기계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전기전하고 우진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그리고 한전산업까지 움직였죠. 자, 원전 관련주들, 이제 녹색산업에 정부가 녹색산업에 원전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이달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뭐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수출은 우리 목표인 거고, 일단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녹색산업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이죠. 추가한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다시 한번 최근에 좀 휴식을 취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 왔고, 서전기전도 마찬가지. 한신기계 따라서 이제 서전기전도 움직이다 쉬었는데, 서전기전, 뭐 보성파워텍, 그리고 우진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쉬고 있는데, 우진 같은 경우도 이 구간 안 깨지고 이렇게 횡보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일진파워나 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수급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 안정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수급은 좀 약하다. 그리고 한전산업 최근엔 조금 괜찮았었죠. 그래서 한전산업. 근데 한전산업도 뭐 괜찮긴 했는데 계속 윗꼬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일단은 요 14,000원 구간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 정도까지 다음 순환매 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좀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뭐 개장초 정도야 뭐 살짝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오후장에 좀 더 복구되고 우리 시장 살아나는지 한번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가면은 그 부분이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주요 산업 쪽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전차, IT, 이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쪽, 전기차 비롯한 자동차 쪽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그 외에 뭐 얘기 나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이라든지 우리 미래 먹거리로 지정해 놓은 섹터들 여러분들이 순환매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